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천재노 교과서의 시의 표현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기원의 3월 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더니, 자, 여기 보시면 아침부터 펑펑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펑펑이라고 쓰는 게 맞죠.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띄어쓰므로써 이 끊어읽기를 통해서 이제 동일한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어긋나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이 시적 허용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봄눈이 내리더니, 자, 계절적 배경으로는 이른 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이 눈부시게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법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산과 들이 잠이 들었대요. 산과 들은 사람이 아닌데 잠이 들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 비유법을 뭐라고 하느냐?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곳에는 지금 산과 들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일단 쓰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산과 들이 하얀 이불을 덮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진짜로 이불을 덮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얀 이불은 뭐냐면 여기서 내린 봄눈이에요. 봄눈. 그러니까 눈이 하얗게 덮인 모습을 하얀 이불을 덮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비유냐?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시 다시 쓸게요. 그 비유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유라고 할 때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쓸게요. 직유법, 그리고 은유법, 그리고 의인법. 이거 외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요런 표지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걸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유법은 무엇이냐? A는 B다의 형태로 이렇게 비유하는 걸 은유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나는 나룻배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꽃이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유법의 경우 요 A는 그러니까 원관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우리 선생님은 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죠.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꽃처럼 예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선생님을 꽃에 비유한 거잖아요. 근데 요걸 이렇게 생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 교실에는 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선생님이 있는 걸 우리 교실에는 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은유법의 경우 앞에 것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의인법은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하얀 이불 요거 지금 원관념이 나와 있진 않죠. 지금 봄눈이긴 하지만 지금 뭐 봄눈을 하얀 이불 같은 봄눈을 덮었다 이런 식으로 직유법을 썼다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하얀 이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은유법이 됩니다. 은유법. 그래서 봄눈을 이불에 빗대어서 표현한 은유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골장을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자, 지금도 나직나직이라는 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띄어쓰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까 펑펑처럼 일부러 단어를 의도적으로 띄어쓰므로써 은유를 형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장가처럼 들리던 하루가 지나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장가처럼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자장가 같다는 거냐면요. 물소리예요.
이 물소리 원관념이고요. 이 자장가가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물소리만 자장가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직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법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반드시 유사성 있어야 돼요. 유사성. 뭔가 공통점, 유사성 있어야 되니까 어떤 점에서 이게 비유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소리와 자장가는 작고 나직한 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리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떠오르더니 하루가 지났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더니 이렇게 지금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반복되고 있는 요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에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자, 지금 우리 아까 바로 위에서 봤던 여기 이연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유사한 구조를 통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불 또 나옵니다. 이 이불도 또다시 은유겠죠. 이제 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걷어가 버렸다. 뭐가 걷어갔냐면요. 해가 이불을 걷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해가 사람도 아닌데 뭘 걷어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이것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직유 또 쓰였어요. 자, 파란 싹들이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 여러분, 싹들이 일어나 있는 거 불가능하죠. 이것도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 3월이라는 시에는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이 정말 다양하게 쓰였고요. 운유를 형성하는 요소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저 별 좀 따주세요. 저기 저 별 말이지? 초승달 가장 가까이서 반짝이는 별. 자, 여러분 이 별이라는 거 우리가 일단 체크해두고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론 따줄 수는 있어. 나무 열매를 따듯 또 별을 따줄 수는 있어. 자, 같은 구절 반복함으로써 운율 형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말이야,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은 건 사람들이 참았기 때문이야. 따고 싶어도 모두들 꾹 참았기 때문이야. 자, 지금 또 똑같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운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1에서 4연에는 무슨 내용이냐? 아이가 별을 따달래요. 근데 엄마가 그걸 말리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참았기 때문에 저기 저렇게 별이 많은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참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만 따주세요. 자,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요. 그 열을 셌어요. 그러자, 자, 이제 눈을 떠봐. 자, 별. 에이, 이건 돌이잖아요. 자, 지금 별 대신에 돌을 아이에게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봐. 별은 땅에 내려오는 순간 이렇게 시들어버리지. 별을 손에 쥐고 싶어도 사람들이 참고 또 참는 것은 그래서란다. 자, 지금 돌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별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이렇게 시들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느냐?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참고 있는 건 그 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참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와서 볼게요. 자, 이 별과 돌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돌로 얘기를 하면서 이 돌이라는 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 소유한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돌이라는 걸 통해서 이 별이라는 게 막상 소유하거나 성취하면 그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거라는 것을 이 별과 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징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상징이라고 하는 건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징은 비유와 달리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꼭 유사성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원관념이 이제 시 안에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일단 확인해 두시면, 보조관념이 시 안에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오후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조입니다. 그래서 시조의 경우는 시조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조는 이제 형식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한 그 장에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기본적인 특징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한 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 초장, 충장, 종장 이렇게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요거를 그 끊어 있는 단위를 우리가 음보라고 하거든요. 음보. 그래서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부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자,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거군요. 읽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끊어 읽었을 때 이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총 6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글자 수를 세면 45자 내외가 된다. 자,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이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여기. 그래서 무조건 삼음절을 규칙을 지키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로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조의 특징 봤으니까 내용 얼른 볼게요. 자,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너하여 무엇하리. 자, 지금 내 친구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 물이죠.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그리고 달까지 이 5의 벗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5의 벗이면 충분하다. 그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제1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가는 연시조예요. 그 오가 아래에 총 6수의 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1수에서 5의 벗이 있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2수에서부터는 그걸 각각 하나씩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2수에서 수, 제3수에서는 석, 4수에서 송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소개를 해요, 친구들을. 우리는 그 중에 제3수를 볼 겁니다. 자, 석이네요. 석, 바위죠, 돌. 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며 푸르는 듯 누르나니. 자, 여러분, 꽃은요 막 피었다가 졌다가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풀도요 막 푸르렀다가 누그레졌다가 아주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것들 별로라는 거예요.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는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쉽게 변하는 꽃풀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이렇게 꽃과 풀처럼 자꾸 변하는 거 별로다. 신념을 쉽게 저버리는 그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인 돌과 같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얼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그 비유법 쓰였는지 보이시죠? 자, 자장가, 처럼 이렇게 직유법 쓰였거든요. 그럼 밑에서도 직유법 쓰인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나룻배. 자, A는 B의 형태인 은유법 쓰였네요. 꽃이 환하게 웃는다. 꽃은 웃을 수 없어요.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 쓰였어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의 형태인 은유법 쓰였고요. 천사처럼 고운 마음. 자, 여기서 직유가 쓰였네요. 일단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자, 시간이 나를 재촉하며 서두르라고 말한다. 시간이 어떻게 말을 해요? 못하죠. 의인법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법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